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전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전부 무시합니다. 뻔뻔스럽게 일본이 공식적인 사죄하고 법적인 배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 한일 위안부 협상이 결국 어제 타결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죠. 첫째,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개인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 범죄라는 걸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질 것인가의 여부. 둘째는 우리가 일본 측이 요구해온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 이전 문제를 수용할 것인가 여부였습니다. 그런데 국가적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그저 책임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소녀상 이전은 우리 측이 수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거 아닌가 이렇게 전해집니다. 국민 여론은 분분한데 제일 중요한 건 당사자죠.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님의 의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 할머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밤잠 좀 주무셨어요? 자는 거 같지도 않고 잤습니다. 자는 것 같지도 않게 주무셨어요. 아이고, 네. 참.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좀 여쭙죠. 이 네. 협상 결과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들은 돈이 필요 없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공식 사죄와 또 법적 배상인데 예. 우리 46명 할머니뿐 아니고 예. 하늘에 계시는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들 돌아가시는 거 아니고 눈만 감았다 보니지 예. 역겨웠어. 보기가 역겨웠어. 얼매를 하고 얼매를 가는 그거는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할머님,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어제 그 사과라고 한 표현은 국가적인 범죄였다는 걸 인정하는 공식 사과도 아니었고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도 아니었고 또 10억 엔의 기금을 출연해서 보상하겠다는 것도 개인적인 보상이지 법적인 배상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시는 건가요? 예, 중요한 거는 예. 보상이 아닙니다. 보상은 어디까지나 너가 끝까지 지금 너가 돈 벌러 가는 거 아니가. 그러니까 조금 준다는 그게 보상이고 죄에 대한 책임이 배상입니다. 이건 죄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건 배상이 되는 거고 예. 도의적으로 미안하다 하는 게 보상인데 지금 일본이 하려고 하는 건 배상이 아닌 보상이다. 네. 그러니까 배상에 책임을 져야 되고 이거는 일방적입니다. 외국거정 이걸 저가 했다고 이렇게 해결했다고 방송에 지금 나가고 있다고 외국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예, 외국에도. 예, 저거는 이거 일방적입니다. 모릅니다. 본인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눈이 시퍼렇게 역사에 산 증언이 있습니다. 증인이 있는데. 이런데도 했다고 이렇게 말을 퍼뜨리고 저거는 있고 또 소녀상은 여러 할머니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소녀상이 왜 거기 있습니까? 대사관 앞에 있을 적에는 너가 죄가 있으니까 공식적인 사죄하고 법적인 배상하는 걸 할머니들의 피해자들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건방지게 저가 치워라 마라 옮기라 마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저거는 저는 무시합니다. 근데 할머님 지금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일본 측에서는 네. 한국이 소녀상 이전하기로 해줬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우리 측에서는 좀 아닌 것 같고 약간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만약 애매하는 게 아니지요. 전혀 그거는 반대했습니다. 그거는 아주 무시하고 듣질 않았습니다. 가서 이거 못하게 막으실 생각이세요? 절대 손 못 댑니다. 어떻게 끌고 가요? 어떻게 손을 댑니까? 그거는 우리 할머니들로 다 이제 죽기를 바라다가 안 죽으니까 죽이는 거 한 가지지요. 예. 죽인다고 봐야 됩니다. 소녀상을 할머님들이 안 된다고 하는데도 가져가는 건 우리를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다. 누가 가져갑니까? 누가 손을 댑니까? 알겠습니다. 손 못 댑니다. 이제 죽도록 기대다가 안 되니까. 예. 죽이는 거지. 직접 죽이는 거지요. 참 듣고 있자니까 마음이 너무나 아픈데. 이것은 있을 수 없죠. 이거는 안 돼요. 너무 속상해요. 우리가 끌려갔을 적에 나는 밤에 끌려갔어요. 밤에 끌려가서
대만 신족 가미가제 부대예요. 가미가제 부대에 끌고 갔습니다. 예. 나는 위안부입니다. 이용수입니다. 일본이 끌고 가서 위안부를 만들었습니다. 용서 못하는데 어디다가 손을 대요. 어디다가 손을 대느냐. 또 2번, 3번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못합니다. 할머님, 지금 밤에 잠도 한 잠 못 주무셨다고 그랬는데 참 또 이렇게 네. 울컥하셔서 이거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좀 진정을 하시고요. 지금 이제 나오는 보도로는 할머님들 사이에서도 절대 안 된다라는 우리 이용수 할머님 같은 의견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면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할머님들도 계시다 하는데 좀 의견들이 치매예요, 치매. 그런 할머님들은 계시는 건 맞지만 지금 사리 판단이 정확히 되시는 게 아니다란 말씀이신가요? 그 사람 병으로 있어요. 암으로 지금 투병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 분이 받아들이겠다라고 하시는데 그분이 예, 지금 병 글쎄요. 중에 있으시다. 예, 그러면은 지금 정확하게 판단력이나 이런 게 좀 흐릿하시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지요. 별의별 다 가지요, 혼자. 그럼 그분 빼고는 모든 한다. 할머님들이 다 지금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만장일치. 그렇죠. 그렇군요. 할머님, 하여튼 뭐 어떤 상황이든지 건강 챙기셔야 되고요. 예. 저희가 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힘을 내십시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예. 위안부 할머님들 의견이 좀 갈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보도로 들렸었는데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건 갈리지 않고 있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네요. 이용수 할머님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장희 교수 연결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입장을 들어보죠. 이장희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이번 회담의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한마디로 65년 청구권협정의 재판이다. 다시 말하면 그 핵심적인 불법 행위에 대한 시민지 책임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그런 명확한 명시적인 합의 없이 최종적이다, 불가역적이다 라는 결론을 도출하는데 양 정부는 합의했고, 또 피해자의와 충분한 상의 없이 한 이러한 측면에서 졸속으로 합의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법적 책임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게 어떤 큰 차이가 있는 거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위안부 문제에 법적 책임이 들어가야 그 말이 들어가야 따라서 일본이 입법행위, 일본 국회에서 입법행위가 따르고 그 시행이 완전히 보장이 되는 것이죠. 법적 책임이라는 것은 불법 행위를 범죄라는 사실, 일본이 한 이와 같은 그 성적인 노예 행위는 이미 유엔이 또 국제사회가 또 국제법률가협회가 선언하고 인정한 범죄라는 사실을 하나의 역사에 확실히 양정부는 합의하고 거기에 따른 입법 절차를 일본의 중의원 내각이 밟아서 확실하게 그 결과를 보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차원의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것을 국가가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 입법을 해서 뭐 진상 규명도 해야 되고 일본 교과서에도 실어야 되고 이렇게 기록으로 다 남는 거군요. 그렇죠. 한마디로 공식화가 된단 말씀이에요. 이미 유엔이라든가 또 피해자 단체에서 7가지 해결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진상규명, 역사교육, 책임자 처벌 문제, 그리고 뭐 사죄, 배상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번에 주로 강조한 것은 총리 차원의 뭐 사과, 뭐 책임 통감, 그리고 재단을 만들어서 국가 예산 투여. 그러면서 맨 끝에는 이건 불가역적이고 최종적 합의다. 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책임이란 말이 들어가지 않은 사과는 아무리 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에 할머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러려고 십수년을 투쟁했느냐 싸웠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건데요. 근데 저는 좀 의아한 게 뭐냐면 앞에서 할머니 말씀하신 대로 십수년을 투쟁해온 걸 왜 올해 며칠 남겨두고 이렇게 급속하게 타결을 지었는가? 마치 뭐에 쫓기듯이 급하게 해결을 한 이유가 뭔가? 잘 이해가 안 가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의 여론을 매우 강하게 인식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는 유엔의 상임이사국으로 진출을 하려는 그러한 어떤 야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상임이사국 되고 싶어 했죠. 몇 년 전부터. 예, 안보리에. 맞아요. 예. 그렇게 하려면 이 가장 걸림돌이 위안부 성적 노예 행위.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에 특히 일본의 하원이 결의도 했고 또 유럽의 많은 그런 어떤 인권단체가 결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일본의 도덕성, 국격을 한 단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또 미국의 상당한 또 압력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미국의 압력이 있었다. 지금 국제사회의 반응들을 쭉 제가 좀 살펴보니까요. 가장 반기고 있는 곳이 미국이더군요. 그렇죠. 미국은 중국이 아시아에 대한 어떤 패권에 대한 강한 견제를 필요로 하는데 그 미국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일본의 역할을 정대를 시켜서 군사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켜서 대리하게 하려면 특히 한일 간에 또 한미일 간에 이와 같은 그 삼각 동맹이 절실히 군사적인 정치적인 여러 가지 측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걸림돌이 이 한일 간의 바로 역사 전쟁을 종식시키는 거. 빨리 종결시켜라. 또 한국 정부도 웬만하면 들어주라라는 이런 미국의 압력도 상당히 있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동맹이 굳건해야 되는데 지금 한일 간의 위안부 문제 때문에 이게 풀어지질 않지 않느냐. 어서 빨리 해결해라라는 압력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최근에 미국은 남사군도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이와 같은 그 인공섬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왜 한국이 목소리를 내지 않느냐라고 노골적으로 또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지네요. 이장희 교수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외대 이장희 교수까지 만났습니다.